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의 챔스 1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양팀 모두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굉장한 빅매치였는데요.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도 주전 전력을 전부 쏟아부은 경기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4대3으로 이겼지만 치열한 난타전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역시 예상대로 풀타임 선발 출전했습니다. 뮌헨은 전반 27분 자네의 선제골과 전반 32분 그나브리의 추가골을 묶어 전반을 2대0으로 앞선 채 마쳤습니다. 맨유는 경기 초반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뮌헨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골키퍼 오나나의 아쉬운 실책으로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뮌헨이 홈에서 손쉽게 승리를 챙기는가 싶었지만 맨유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양팀은 후반에만 무려 5골을 주고받으며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를 펼쳤습니다. 맨유가 따라붙으면 뮌헨이 달아나는 그림이 계속됐는데 후반 4분 호일룬의 데뷔골이 터지자 뮌헨은 케인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응수했습니다. 후반 막판에는 맨유의 카세미로가 추격골을 기록하자 뮌헨의 마티스텔이 골망을 가르며 다시 2골 차를 만들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맨유의 카세미로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4대3을 만들었지만 결과를 바꾸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맨유와의 이날 경기는 김민재가 아니었다면, 김민재가 없었다면 도저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김민재는 최후방에서 여유롭게 상대 압박을 풀어내며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맡았고 호일룬과 레시포드가 달라붙어도 당황하지 않고 페인트 동작으로 따돌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뒤꿈치로 공을 끊어내는 진기명기도 선보였는데 김민재는 전반 25분 호일룬을 마크하다가 몸을 크게 돌려 롱패스를 뒷발로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차단이 아니라 동료에게 정확히 연결되는 패스였습니다. 후반 들어 김민재의 수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빠른 발을 바탕으로 맨유의 측면 공격을 모두 막아냈고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수비로 위기를 차단했습니다. 후반 3분에는 폭발적인 질주로 브루노를 따라잡은 뒤 공에 머리를 갖다 대며 막아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의 키는 호일룬 대 김민재의 대결이었습니다. 맨유는 목표했던 해리케인을 놓치자 부랴부랴 최전방 공격수 호일룬을 영입합니다. 즉 호일룬은 케인의 대체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일룬은 지난 시즌까지 세리에A 아틀란타에서 뛰며 나폴리 시절 김민재를 여러 번 상대한 바 있습니다. 호일룬은 190이 넘는 키를 보유했음에도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김민재 역시 피지컬과 스피드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호일룬이 김민재만 만나면 경기장에서 삭제된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과거 호일룬과 김민재가 맞붙었던 나폴리와 아틀란타 BC의 경기를 분석한 이탈리아 매체는 김민재에게 평점 7.5점을 부여하며 호일룬은 김민재 때문에 공을 보지도 못했다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각각 뮌헨과 맨유의 유니폼을 입고 김민재와 호일룬이 다시 맞붙은 겁니다. 두 선수 모두 그때와는 다른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스 무대에서 다시 만났기 때문에 김민재와 호일룬의 맞대결은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주요 활약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가 가장 돋보였던 장면입니다. 전반 25분 맨유 호일룬에게 연결되는 날카로운 롱패스를 김민재는 마치 전가를 연상시키는 동작으로 차단시켜버립니다. 이미 김민재는 호일룬을 몸으로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였는데 몸싸움 도중 등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롱패스가 날아들었습니다. 호일룬은 순간적으로 김민재를 잡아 채는 동작을 보였지만 김민재는 기가 막힌 자세로 공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마치 전갈이 독침을 쏘기 위해 꼬리를 말아 올린 것처럼 센스 있는 수비였습니다. 이후에도 호일룬은 루즈볼을 노리며 공을 찾았지만 김민재가 뒷발로 준 패스는 정확히 우파메카노에게 전달됐습니다. 37분 맨유 달롯의 크로스를 호일룬은 헤더 슈팅 미스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 역시 김민재가 뒤에서 붙어주고 괴롭혀주고 방해를 하는 등 경합을 벌여주었기 때문에 헤더 미스가 나온 것인데요. 세리에A에서와 마찬가지로 김민재의 압승이었습니다. 47분 전반 종료 직전 맨유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지만 김민재의 몸을 아끼지 않은 수비 덕분에 뮌헨은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침투하는 맨유의 브루누 페르난데스에게 공이 완벽하게 전달되었는데 김민재는 엄청난 스피드로 브루누 페르난데스를 눌러버립니다. 이후 공이 튀어오르자 머리를 갖다 대며 상대의 드리블, 슈팅 시도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61분에도 김민재의 측면 수비는 돋보였습니다. 상대 측면 콤비인 디오구 달로와 펠리스트리의 패스 침투를 김민재가 완벽하게 막아낸 것입니다. 측면 공격수들은 날렵한 몸을 갖고 있다 보니 김민재의 피지컬에 정말 완벽하게 봉쇄되었습니다. 또한 피지컬을 앞세운 김민재 특유의 몸 집어넣기는 순간이동을 연상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왼발로 깔끔하게 걷어내는 장면은 그야말로 양발 수비수 김민재의 장점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64분에도 김민재는 기가 막힌 슬라이딩 태클을 성공시키며 뮌헨 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최후방 수비수 김민재는 어느새 중앙까지 나와 기습 슬라이딩 태클로 공을 빼앗은 뒤 역습으로 이어지는 패스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김민재의 완벽한 태클 실력도 돋보였습니다. 후반 20분 2번 연속 상대 패스를 끊어낸 뒤 정확한 태클로 소유권을 가져왔고 전방으로 공을 연결하며 팀 공격을 도왔는데 김민재다운 수비 장면이었습니다. 이날도 김민재는 전반 중반이 지나자 점차 직접 공을 몰고 상대 진영으로 달려나가며 뮌헨의 순간적인 공격 속도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무려 3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뮌헨 수비의 핵으로 떠오른 김민재의 수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첫 골은 김민재의 발에 맞고 굴절되며 득점으로 연결됐지만 실책은 아니었습니다. 카세미루가 터뜨린 두 골 역시 앞선에서 끊어내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특히 경기 막판 라이머와 우파메카노 우측 라인에서 실수가 잦아진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숫자로 봐도 김민재는 돋보였습니다. 소파스코어, 풋몹 등 축구 통계 매체들에 따르면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92%, 볼터치 118회, 걷어내기 6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 슛 블록 1회 등을 기록했고 특히 볼터치와 패스, 걷어내기 모두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평점도 수비진 중 1위였습니다. 김민재는 평점 6.7을 받으며 데이비스와 우파메카노, 라이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뮌헨은 이번 메뉴전에서 김민재 덕분에 마음 놓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도 최후방에 김민재만 남겨둔 채 다요 우파메카노까지 높이 올라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민재는 여유롭게 메뉴의 압박을 벗겨내며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을 무리 없이 해냈습니다. 공격수에게 뿌려주는 정확한 롱패스는 덤이었습니다. 바바리안 풋볼은 지난 레버쿠젠전에 이어 이번에도 김민재를 황제로 선정하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김민재는 메뉴 공격수들을 상대로 훌륭하게 싸웠고 뒷공간 패스를 모두 청소해버렸다. 전반전 중반 이후 뮌헨이 경기를 장악하자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들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지원했다. 그는 확실히 엄청난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올여름 7,200만 파운드, 약 1,184억 원 몸값으로 메뉴에 합류한 호일룬도 김민재 앞에선 힘을 쓰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바바리안 풋볼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민재는 어떤 실점 장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비록 뮌헨이 3골이나 내주긴 했지만 사실상 김민재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재의 철벽 수비 덕분에 승리를 거둔 뮌헨은 승점 3점으로 A조 1위에 나섰고 패배한 맨유는 4위로 처졌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는 별들의 무대에서 김민재는 지금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자신을 영입하길 원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였는데 김민재는 자신의 기량을 뽐내듯 맨유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 맨유의 거센 공격에 뮌헨의 수비 라인이 계속해서 흔들릴 때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지탱해준 것도 김민재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서 맨유는 지난 여름 자신들이 놓친 월드클래스급 두 선수 김민재와 케인이 너무나 아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와 케인은 수비와 공격에서 뮌헨의 핵이었고 맨유가 대체 영입한 호일룬은 득점을 하긴 했지만 김민재의 번번이 막혀 아쉬운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번 맨유와의 경기는 김민재가 왜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로 뮌헨에 입성했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준 경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